비모 스타디움의 중압감 승리, 뒤에 숨겨진 잔혹한 사투. 로스앤젤레스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비모 스타디움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구어져 있었다.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려 퍼지는 순간 경기장을 가득 메운 홈팬들은 일제히 일어나 환호성을 내질렀다. 전광판에 새겨진 스코어는 1대0. 수치상으로는 간결한 승리였으나 그 이면에는 90분 내내 이어진 처절한 사투와 비장미가 흐르고 있었다. LAFC는 FC 달라스를 상대로 신승을 거두며 이번 MLS 시즌 개막 후 5연승이라는 전무한 기록을 달성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강팀을 넘어 리그의 절대적인 지배자로 우뚝 섰다. 하지만 이 90분은 단순히 화려한 공격 축구의 향연이 아니었다. 관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쇼타임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정신력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가혹한 심리적 고문이자 체력적 학대에 가까웠다. 경기 전부터 분위기는 묘하게 흘러갔다. 개막 후 무패 행진을 달리는 LAFC를 저지하기 위해 원정팀 달라스는 축구라기보다는 생존에 가까운 저의 전략을 들고 나왔다. 그들은 수비수 5명을 페널티 박스 근처에 촘촘히 배치하는 극단적인 로우 블록을 가동했다. 실점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넘어 상대의 의지를 꺾어버리겠다는 실용주의의 극치였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경기를 관장하는 심판진의 석연치 않은 판정들이 이어지며 홈팀 LAFC는 경기 내내 심리적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파울이 불려야 할 상황에서는 침묵이 흘렀고 정당한 경합 상황에서는 가혹한 휘슬이 울렸다. 관중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고 벤치의 코칭 스태프들은 격렬하게 항의했다.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환경이었다. 그러나 이 혼돈의 도가니 속에서 단 한 사람. 등번호 7번을 단 캡틴 손흥민만은 달랐다. 그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상대 수비수들의 거친 태클과 심판의 편파적인 판정,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입은 아킬레스건 부상의 통증이 그를 옥죄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미동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동료들이 흥분할 때마다 박수를 치며 대열을 정비했고 냉혹할 정도로 차분하게 경기를 조율해 나갔다.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달라스의 에릭 감독은 패배의 쓴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범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팀이 심판 판정의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승리하지 못했는지, 왜 자신의 철저한 수비 전술이 무너졌는지를 분석하며 한 선수의 이름을 경외심 섞인 어조로 뱉어냈다. 에릭 감독은 전술판을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단순히 경기에 졌다기보다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허탈감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이 보여준 수비 집중력을 칭찬하면서도 그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결국 손흥민이라는 한 개인의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고 고백했다. 특히 전반전에 발생한 가장 논란이 되었던 판정 순간 그는 승리를 직감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그 직감이 빗나가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손흥민이 보여준 모습은 에릭 감독이 평생 축구 현장에서 보아온 그 어떤 스타 선수와도 궤를 달리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인격과 의지의 승리였다. 비모 스타디움의 잔디 위에서 펼쳐진 이 잔혹한 드라마는 그렇게 한 남자의 침묵하는 카리스마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500 손흥민을 겨냥한 처절한 소모전 에릭 감독은 경기 인터뷰에서 자신이 준비한 수비 전술이 단순히 수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했다. 그는 LAFC의 화력을 잠재우기 위해 중앙 수비수 3명과 좌우 윙백을 깊숙이 내린 극단적인 5-4-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달라스의 점유율은 고작 36%에 불과했다. 공을 소유하려는 의지 자체를 포기한 채 오직 상대의 전진을 가로막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이 전술의 진정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지난 라운드 안토니오 카를로스의 살인적인 태클로 인해 아킬레스건이 부어오르고 피멍이 든 손흥민의 신체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지독한 소모전이었다. 달라스의 의료진과 전력 분석관들은 손흥민의 몸 상태가 결코 100%가 아님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에릭 감독은 수비수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내렸다. 섣불리 달려들어 뒷공간을 내주지 말 것. 대신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두세 명이 에워싸며 끊임없이 방향 전환을 강요할 것. 그리고 거친 신체 접촉을 통해 그의 통증을 유발할 것. 이는 축구의 기술적 대결이라기보다 생물학적 한계를 시험하는 과학적인 전술이었다. 에릭 감독은 손흥민이 통증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교체 사인을 보내거나 혹은 무리한 움직임 끝에 근육이 파열되기를 기다렸다. 그것이 리그 선두 LAFC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장에서 벌어진 광경은 감독의 계산을 비웃는 듯했다. 전반 22분, 손흥민은 정지 상태에서 폭발적인 가속력을 선보이며 달라스의 중앙 수비수 2명을 순간적으로 따돌렸다. 아킬레스건에 가해지는 하중을 생각하면 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스프린트였다. 그는 통증이 느껴질 법한 순간마다 오히려 더 날카로운 크로스와 슈팅 각도를 만들어내며 수비진을 뒤흔들었다. 달라스의 수비수들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분명히 절뚝거려야 할 선수가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움직임으로 경기장 넓은 공간을 종횡무진 누비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릭 감독은 벤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소름이 돋았다고 회상했다. 이것은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뇌가 보내는 고통의 신호를 강제로 차단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공이 없을 때도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상대 수비수들의 시선을 분산시켰고 달라스의 5인 수비진은 오직 손흥민 한 명의 움직임을 쫓느라 산소 부족과 집중력 저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에릭 감독의 소모전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선수들을 소모시키고 있었다. 손흥민은 경기장 위에서 하나의 거대한 미끼이자 주의자였다. 그는 자신이 고통받는 만큼 상대 수비진의 균열이 커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전반전이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판정의 불운과 겹치며 폭발 직전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불공정의 극치, 할리우드 액션 판정과 캡틴의 고독한 미소 전반 종료 직전. 비모 스타디움은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과 이내 터져나온 거대한 야유로 뒤덮였다.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달라스 수비수 2명의 명백한 권리, 동작에 걸려 넘어졌지만 주심의 휘슬, 소리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했다. 페널티, 킥 선언 대신 주심은 손흥민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옐로우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뮬레이션, 즉 할리우드 액션이라는 판정이었다. 중계 화면의 느린 그림으로는 명백한 접촉이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 LAFC의 캡틴을 범죄자 취급했다. 에릭 감독은 당시 벤치에서의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명백한 오심이었지만 우리에겐 천재이루의 기회였죠.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런 모욕적인 판정을 받으면 대개 이성을 잃고 심판에게 달려들죠. 저는 그가 2번째 경고를 받고 퇴장당하거나 최소한 LAFC의 멘탈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감독의 예상은 합리적이었다. 억울한 판정은 팀 전체에 독이 되어 조직력을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되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흥민의 반응은 에릭 감독의 경험치를 비웃었다. 옐로우 카드를 확인한 손흥민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떨구며 아주 짧고 고독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심판을 향한 비웃음이라기보다 억울함을 스스로 집어삼키는 성숙한 자의 인내에 가까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니폼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는 곧장 동료들에게 달려갔다. 항의하려 모여드는 어린 선수들을 가슴으로 막아서며 그는 오히려 큰 소리로 손뼉을 쳤다. 괜찮아, 집중해. 우리 페이스대로 가자. 그의 목소리는 중계 마이크에 잡힐 만큼 단호하고 명확했다. 분노가 전염되는 것은 쉽지만 평정심을 전염시키는 것은
오직 위대한 리더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손흥민이 보여준 그 믿기지 않는 절제력은 경기장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놓았다. 억울함에 발을 동동 구르던 LAFC 선수들은 캡틴의 차분한 눈빛을 보고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에릭 감독은 그때 느꼈던 소름 돋는 감정을 이렇게 회상했다. 가장 무서운 적은 감정이 없는 적입니다. 손흥민은 불공정이라는 감정에 덫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오심을 팀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로 써버렸죠. 그때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기기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것을요. 고통을 집어삼킨 의지, 의학적 한계를 넘어선 후반전 전반전이 끝나고 라커룸으로 향하는 통로에서 포착된 손흥민의 뒷모습은 안쓰러운 그 자체였다. 살짝 절뚝이는 그의 왼쪽 발목 위에 하얀 양말은 이미 스며나온 혈흔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의 거친 태클로 인한 아킬레스건 부상은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었다. 매 걸음마다 신경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뇌를 자극하고 있었지만 그는 하프타임 내내 물리치료사의 마사지 대신 전술판 앞에 서서 동료들의 위치를 조정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에릭 감독은 다시 한번 경악했다. 고통에 신음하며 교체될 것이라 믿었던 손흥민이 오히려 전반보다 더 넓은 반경을 뛰어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후반 48분 왼쪽 측면에서 보여준 30m 폭발적 질주는 경기장의 모든 관중을 기립하게 만들었다. 아킬레스건 부상을 안고 있는 선수라면 결코 시도해서는 안 될 근육의 폭발력을 극단으로 끌어올리는 스프린트였다. 에릭 감독은 벤치에서 머리를 감싸쥐었다. 우리 분석팀은 저 선수의 발목이 정상적인 가동 범위를 가질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신경이 끊어진 사람처럼 달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투혼은 단순히 개인의 활약에 그치지 않았다. 캡틴이 피가 섞인 땀을 흘리며 달리는 모습을 본 LAFC 동료들은 자극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평소보다 더 많이 뛰었고 더 거칠게 몸을 던졌다. 달라스의 수비진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어야 할 상대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해왔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자신의 통증을 팀의 에너지로 치환하는 연금술을 부리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손흥민은 더 이상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었다. 그는 경기장 전체의 기류를 바꾸는 에너지의 원천이었다. 그는 수비 시에는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내려와 헌신적으로 가담했고 공격 시에는 상대의 집중 견제를 유도하며 동료들에게 공간을 열어주었다. 에릭 감독은 손흥민이 보여준 그 비정상적인 활동량을 지켜보며 현대 축구의 전술론이 무색해지는 것을 느꼈다. 데이터는 손흥민이 멈춰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의지는 전진을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술에 패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불굴의 의지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티네즈의 결승골, 그 배후에 숨겨진 손흥민 에코시스템, 후반 55분 비모 스타디움의 정적을 깨는 다비드 마르티네즈의 대포와 같은 중거리 슈팅이 골망을 흔들었다. 경기장은 순식간에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고 모든 카메라는 득점자인 마르티네즈의 화려한 세리머니를 비추었다. 하지만 에릭 감독의 시선은 골문이 아닌 그 옆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손흥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이 득점이 우연히 터진 원더골이 아니라 손흥민이 90분 내내 설계한 정교한 심리 전술의 결과물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에릭 감독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복기했다. 내일 아침 모든 미국 매체는 마르티네즈의 기술을 찬양하겠죠. 하지만 벤치에서 본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 팀의 수비형 미드필더 3명과 중앙 수비수들이 왜 마르티네즈에게 4m나 되는 자유 공간을 허용했는지 보셨습니까? 그들은 마르티네즈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페널티 박스 왼쪽으로 침투하는 척하며 수비진을 끌어당긴 손흥민의 움직임에 완전히 홀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 에코시스템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직접 공을 잡아 해결하려 하기보다 상대 수비수들의 공포심을 이용해
공간을 창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달라스의 수비수들에게 손흥민은 언제든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다. 손흥민이 왼쪽으로 단 몇 걸음만 움직여도 달라스의 500 라인은 자석에 이끌리듯 그를 향해 쏠렸고 그 찰나의 순간에 마르티네즈에게 자유로운 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손흥민은 공을 터치하지 않고도 경기를 지배했다. 그는 자신의 명성과 존재감만으로 상대의 견고한 수비 구조를 왜곡시켰고 동료들이 가장 빛날 수 있는 무대를 깔아주었다. 에릭 감독은 혀를 내둘렀다.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경기장 위에 공간을 구부리는 중력 같은 존재입니다. 그가 움직이면 수비의 균형이 무너지고 그가 멈추면 상대는 긴장감에 얼어붙습니다. 마르티네즈의 발끝에서 골이 터졌지만 그 골의 설계도는 이미 손흥민의 머릿속에서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에릭 감독의 항복 선언, 우리는 이 위싸움을 할 뿐이다. 경기가 종료된 후 비모 스타디움의 미디어 센터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패배한 팀의 감독은 보통 심판의 오심을 탓하거나 운이 없었다는 핑계를 대기 마련이다. 특히나 전반전에 그 명백한 오심 판정을 목격한 에릭 감독이라면 더욱 그럴 권리가 있어 보였다. 하지만 마이크 앞에 선 감독의 입에서 나온 말은 현장에 있던 모든 기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패배의 변이 아니라 리그 전체를 향한 일종의 백기투항이자 경고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현재 MLS에는 오직 두 종류의 팀이 존재합니다. 손흥민이 있는 팀과 그렇지 않은 팀입니다. 이 파격적인 문장은 순식간에 SNS를 통해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퍼져나갔다. 에릭 감독은 이어서 자신의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우리 팀은 오늘 완벽에 가까운 수비 전술을 펼쳤고 심판의 우호적인 판정이라는 행운까지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유리한 조건조차 손흥민이라는 한 명의 존재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가 낮은 위치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며 공간을 조작하고 불공정 앞에서도 강철 같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한글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에릭 감독의 발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인터 마이애미를 비롯한 다른 리그 강팀들을 언급하며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다. 만약 손흥민이 지금처럼 뇌로 경기를 지배하고 팀을 하나로 묶는 퍼포먼스를 유지한다면 나머지 모든 팀은 사실상 이 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LAFC는 이미 다른 차원의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적장의 입에서 나온 이 항복 선언은 승리한 LAFC, 선수들조차 숙연해지게 만들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기자들은 그에게 너무 극단적인 평가가 아니냐고 물었지만 에릭 감독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축구는 결국 인간의 심리와 의지가 결정되는 게임이며 오늘 손흥민은 그 두 가지 영역에서 모두 인간의 한계를 초월했음을 목격했다고 강조했다. 전술로 한 선수를 억제할 수는 있어도 그 선수가 가진 영혼의 크기까지 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에릭 감독의 이 발언은 단순한 칭송을 넘어 이번 시즌 MLS의 판도가 이미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다. 전문가들의 찬사, 단순한 스타를 넘어선 마인드 컨트롤러 에릭 감독의 발언이 미디어를 강타하자 미국 축구계의 거물들도 일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미국 축구의 대부라 불리는 브루스 아레나 전 국가대표팀 감독은 한 스포츠 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에릭 감독의 용기를 높게 평가했다. 적장이 경기 후 자신의 시스템이 단 한 명에 의해 파괴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에릭 감독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닙니다. 그는 경기장 전체의 심리를 조율하는 마인드 컨트롤러입니다. 아레나 감독의 분석처럼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한 점은 손흥민의 압도적인 감성 지능이었다.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전반전의 오심 상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대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간은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과 분노라는 에너지를 팀의 결속력으로 치환하는 제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초월적 리더십이라 정의하며, 이러한 리더가 존재하는 팀은 전술적 완성도를 뛰어넘는 정신적 방탄막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술 전문가들의 분석도 뒤를 이었다. 과거 유럽 무대에서 손흥민을 상대했던 수비수 출신 분석가들은 그가 MLS에서 보여주고 있는 플레이메이커로서의 변신에 경탄했다. 토트넘 시절의 손흥민이 날카로운 창이었다면 지금의 손흥민은 그 창을 쥔 손이자 전략을 짜는 뇌라는 평가입니다. 그는 이제 속도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상대 수비의 강역을 0.5m 단위로 미세하게 조정하고 동료들의 심리적 압박감을 대신 짊어지며 경기 흐름을 장악합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LAFC가 현재 리그 1위를 달리는 이유는 단순히 스쿼드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구심점이 선수들 개개인의 잠재력을 120% 이끌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MLS의 모든 감독은 전술판 앞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다. 기술적으로 막을 수 없고 심리적으로 흔들 수 없는 이 완벽한 존재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한 에릭 감독의 예언대로 다른 팀들은 아전투구식 이 위 다툼에 만족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5. 연승의 진정한 의미, 손흥민의 DNA. 비모 스타디움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관중들이 떠난 자리에는 정적만이 남았지만 그날 밤 로스앤젤레스가 목격한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FC 달라스를 1-0으로 꺾고 거둔 개막 후 5연승. 이 기록은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LAFC라는 클럽의 혈관 속에 손흥민이라는 승리의 DNA가 완벽하게 이식되었음을 선포하는 의식이었다. 과거에 LAFC가 화려하고 역동적이지만 때로는 기복이 있는 팀이었다면 현재 LAFC는 어떤 불공정함과 육체적 고통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철 같은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손흥민이 있었다. 그는 골을 넣지 않아도 승리하는 법을 팀에게 가르쳤고 억울한 판정 앞에서도 품위를 지키며 승부하는 법을 몸소 보여주었다. 달라스전에서 보여준 그의 피 묻은 양말과 고독한 미소는 팀원들에게 수만 마디의 전술 지시보다 더 강력한 울림을 주었다. 이제 LAFC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캡틴의 등을 바라본다. 그가 포기하지 않는 한 자신들도 포기할 수 없다는 무언의 약속이 팀 전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된 것이다. 에릭 감독이 남긴 나머지 팀들은 이 위 다툼을 할 뿐이라는 말은 이제 MLS 전체를 관통하는 화두가 되었다. 이는 단순히 LAFC의 전력이 강하다는 뜻을 넘어 손흥민이 구축한 정신적 요새를 무너뜨릴 팀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 섞인 감탄사였다. 손흥민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의 축구장에 한국 축구 특유의 끈기와 희생정신, 그리고 월드 클래스만이 가질 수 있는 냉철한 지성을 결합해 새로운 축구 문화를 써내려가고 있다. 결국 5연승의 진정한 가치는 승점 15점이라는 결과물보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격의 차이에 있다. 부상을 안고도 달리고 오심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며 존재만으로 공간을 지배하는 손흥민의 축구는 이제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시즌은 계속될 것이고 상대 팀들은 여전히 손흥민이라는 풀 수 없는 난제 앞에서 고뇌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서사가 훗날 MLS 역사의 가장 찬란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된 이 전설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렸을 뿐이다.